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 보면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민간위탁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민간위탁에 대해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기관이 특정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 기업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이렇게 공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의미의 민간위탁은 이건 협의의 개념입니다. 좁은 의미의 민간위탁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 의미는 넓은 의미의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민영화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요. 외부 민영화의 의미를.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급 방식이랄지 보조금 지급 방식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면허나 또는 특허 방식이랄지 별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면허 특허, 보조금 방식, 또 뭐 자원봉사 방식 이렇게 쭉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거 외에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뭐다? 이것은 외부 민영화 방식인데 이것은 넓은 의미의 민간위탁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이 자체는 이건 좁은 의미의 민간위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24번에서 지금 이제 민간위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면 면허 방식 그 다음에 바우처 방식도 여기 들어가겠죠? 바우처 방식 그 다음에 보조금 방식 그 다음에 자원봉사나 자조활동 다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4번에 보면 책임 경영 방식이라는 게 있죠? 책임 경영 방식은 어떤 거냐면 책임 운영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 경영 방식은 책임 운영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책임 운영기관은 행정기관이다. OX. 책임 운영기관은 행정기관이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민간위탁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책임 경영이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이 책임지고 경영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24번에서는 4번이 거리가 멀어요. 오케이? 4번이. 책임 경영 방식과는 관계가 없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해해 두세요. 이 개념은 협의의 민간위탁 개념이지만 이건 넓은 의미의 민간위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 25번.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뭐냐? 수익자 부담 원칙의 대표적인 것은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쓰레기 봉투 있죠? 쓰레기 버리려면 쓰레기 봉투 사서 거기 담아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에요. 1번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2번 누진세에 비해서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3번 일반 세금에 비해서 조세 저항을 강하게 유발한다. 4번 비용 편익 분석이 곤란하게 돼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이런 경우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니까 수익을 본 만큼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서비스에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게 되는 거죠. 이 쓰레기 봉투제 도입하니까 거의 뭐 쓰레기 버리는 양이 20% 이상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쓰레기 버리는 게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공공서비스에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오케이? 누진세에 비해서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는데 여러분들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누진세예요. 오케이?
누진세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저소득층을 위해 집행하니까 그게 사회적 형평성이잖아. 근데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은 수익을 본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거니까 형평성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셨어요? 3번,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 저항이 강하게 유발된다? 이건 내가 돈 지불하기 싫다 그러면 사용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저항만큼 강한 게 아닙니다. 4번, 비용 편익 분석이 곤란하게 돼서 경제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건 이제 사용료를 부과하니까 비용이 딱 산출되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이 용이에요. 응? 자, 25번은 그래서 1번이 거리가 있다. 오케이? 1번이. 26번. 신자유주의 정부 이념 및 관리 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거예요. 1번. 시장 실패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문제의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2번. 민간 기업의 성공적 경영 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이랄지 성과급 등을 통해서 행정의 경쟁원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번. 케인즈 경제의 기반을 둔 수요 중시의 거시 경제정책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급 측면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4번. 정부의 민간 부분에 대한 간섭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 지워졌네요. 아까 여기다 간단하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신행정국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민영화하고 규제 완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신자유주의 정부 이념은 1980년대부터 아닙니까? 이때 1번 작은 정부 추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민간 기업의 성공적 경영 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개방형 임용이랄지 성과급 등을 통해서 행정의 경쟁원리 도입을 추구하고 있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응? 근데 3번 케인즈 경제의 기반을 둔 수요 중시의 거시 경제정책을 강조한다. 여러분들 이거 언제예요? 1930년에서 1970년대 현대 행정국가. 이 현대 행정국가의 밑바탕이 되는 경제학이 바로 이 케인즈 경제학입니다. 오케이? 네. 이게 케인즈 경제학이죠. 그래서 수요를 중시하는 거시 경제정책을 강조했다는 거죠. 정부가 돈을 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특히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가 그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효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돈을 푸는 이런 정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수요 중시의 정책입니다. 이 케인즈 경제학은. 그다음에 4번에 나온 것처럼 정부의 민간 부분에 대한 간섭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강조했다. 자, 3번이 틀렸어요. 27번.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겁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에 대해서 1번. 시민사회 역량이 커지면서 정부 중심의 통치에서 거버넌스로 관점이 변화되고 있다. 시민사회 역량이 커지면서. 2번. 정부 주도의 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시민사회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3번.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시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요구되고 있다. 그 다음에 4번. 시민사회에 발생하는 이해 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원주의 하에서 자, 여기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러 이해관계 집단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의료 보건 정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각각의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그 이해관계 입장들이 대립되겠죠. 그러면 정부는 여기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이쪽 요구도 수용하고 이쪽 요구도 수용하고 이쪽 요구도 수용해서 그걸 타협 조정을 하는. 그래서 이런 경우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중립적 심판자로서. 여기에서. 오케이? 예, 이런 경우에 있어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하에서는 이런 역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시민사회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심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강조된다? 이러한 갈등을 야기하고, 갈등이 야기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중재 조정을 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심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아니라, 오케이? 예, 그걸 중재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오케이? 예, 이 내용은. 예.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문제가 부족해요. 기회가 되면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문제가 이제 더 나갈 겁니다. 자, 미리미리 풀어보면서 이 각 단원별로 나가니까 그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틀린 것들 확인하십시오. 아셨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또 한번 정리하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